우리는 종종 고려 시대를 몽골과의 전쟁 혹은 무신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으로 기억합니다. 왕과 귀족들의 은밀한 야욕, 영웅들의 빛나는 활약. 그러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전쟁의 연속 속에서 고통받기만 했을까요? 사실 고려의 500년은 먹고 마시고 웃고 사랑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조선과는 달랐던 자유로운 여성의 삶, 서민들조차 즐기던 아름다운 풍류, 그리고 멀고 먼 이국의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개방성까지. 오늘 우리는 전쟁과 정치의 굵직한 사건들 뒤편에서 고려인의 삶과 풍류 속에 숨겨진 백성들의 다채로운 일상,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삶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했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려는 5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한 왕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려 시대를 기억할 때 주로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 무신정변, 몽골 침략, 삼별초 항쟁과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은 고려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이것이 고려 시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평범한 고려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며 즐거움을 찾고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려의 생활상은 조선시대와는 또 다른 독특하고 흥미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개방적이고 자주적인 기풍이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불교가 국교였지만 유교, 도교,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며 사회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문화는 고려인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예술과 학문은 꾸준히 발전했으며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다양한 문물과 풍속이 유입되어 고려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고려인의 의식주 밥상과 옷차림 그리고 집. 고려인의 밥상은 오늘날 우리의 밥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쌀과 보리, 조 같은 곡물이었고 국과 반찬을 곁들였습니다. 콩으로 만든 된장과 간장은 필수였고 김치 또한 고려 시대부터 먹었던 음식입니다. 귀족들은 고기와 해산물을 즐겼지만 일반 백성들은 주로 채소와 곡물을 통해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찬 문화입니다. 승려나 귀족층이 즐기던 차는 약용과 의례용을 넘어 점차 대중적으로 퍼져 일상적인 풍류의 한 가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옷차림은 신분에 따라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화려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의 민족과 달리 고려인들은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특히 귀족들은 비단과 같은 고급 직물을 사용하고 화려한 무늬를 넣어 자신들의 부와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백성들은 삼배나 무명 같은 소박한 옷을 입었지만 축제나 특별한 날에는 색색의 옷으로 멋을 부렸습니다. 주거는 계층에 따라 달랐는데 귀족들은 기와지붕의 넓은 저택에서 백성들은 초가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온돌 문화는 고려 시대에도 중요한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자유로운 여성의 삶 그리고 가족제도. 고려 시대 여성들의 삶은 조선 시대와 비교하면 훨씬 자유롭고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혼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적었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가졌으며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친정의 성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후에도 친정에 머무르거나 결혼 전 남녀가 만나 교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가족제도에서도 조선시대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호적에 자녀를 기록할 때도 아들, 딸을 가리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으며 심지어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 사는 남기어 가혼이 보편적인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덕분에 고려 시대 여성들은 궁궐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삶의 활력소 축제와 오락.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의 활력소를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었습니다.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을 밝혀 복을 기원하는 행사였고, 팔관회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열리는 성대한 국가적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귀천 없이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즐겼습니다. 궁중에서는 격구와 같은 역동적인 놀이를 즐겼고, 씨름, 그네뛰기, 연날리기 등 민간의 다양한 놀이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고려인들은 거리에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도박, 점술 등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축제와 오락은 고려인들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교육과 학문 지식을 향한 열망. 고려 시대는 광종대의 과거제도 도입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던 시기입니다. 비록 과거를 통한 고위 관직 진출은 문벌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도 학문을 통해 신분 상승의 꿈을 꾸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국자감과 같은 중앙교육기관은 물론 최충의 문헌공도와 같은 사학은 많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백성들은 서당이나 향교와 같은 지역 교육기관에서 글을 배우거나 불경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쇄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금속활자 발명직지 심채요절, 팔만대장경 조판과 같은 위대한 문화적 성취는 단순히 불교나 엘리트층만의 노력이 아니라 폭넓은 계층의 지식을 향한 열망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는 분명 전쟁과 고난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활기 넘치는 삶과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유입되는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만들어냈으며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자신들만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고려인들의 삶과 풍류는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가 결코 굵직한 사건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순결과 일상으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의 활기 넘쳤던 삶의 흔적은 고려라는 시대를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